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던 자바 스터디 4주차 소개하는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자바 스터디에서는 4주차가 마지막이라서 자, 3주차에서 오늘 할 주제는요. 소재 제목으로는 직렬화 로컬 데이터를 써긴 했는데 보자. 일단 요거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설명을 이제 소개해드릴 중에 하나가 스레드 쉐이프 3주차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스레드 쉐이프 한 반복론 중에 임뮤트블 한 것들 한번 그 애쉬로 잠깐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링 문자리거든. 얘가 이제 대표적인 임뮤트블 객체예요. 이제 이걸 불변 객체라고 하는데 불변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이 변하지 않게끔 하는 상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스트링 객체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기는 문자열 연결하는 그런 작업에서 어떤 이슈가 있거든요. 그 이슈를 좀 더 메모리 할당하는 차원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작업들 잠깐 설명드릴 것 같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퀄스, 해시코드 뭐 등등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랄까 객체의 동등성 비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미트 객체 전략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전략 얘기를 한 것 같고, 얘기를 하고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좋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 파이널 이미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정도 얘기할 것 같고, 에이스 문자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그다음에 로컬 데이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자면 3D 쉐이프 전략 중에 이제 불변 전략이 있고, 대표적인 불변 객체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트링은 이제 힙 영역의 상수 풀에 할당되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상수예요, 상수. 자, 여기 중에서 이제 이 상수다 보니까 생기는 치명적인 리소스를 굉장히 낭비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자열 붙이기입니다. 문자열 붙이기. 이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안 써요. 현업에서는 주로 이제 이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에 있는 어펜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문자를 붙입니다. 일단은 왜 활용하냐? 리소스적으로 이게 애를 더 낭비되지 않게끔 하기 때문이죠. 이 어펜드라는 거는 낭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연산을 할 시에는 이 어펜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걸 사용한다. 문자 붙이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이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일단 요 객체가 가변 객체여서 그런 겁니다. 이 어펜드가. 그리고 이걸 문제 편집을 할 때 내부적으로 리소스를 더 할당되게끔 편집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붙이기는 할 때는 어펜드 메서드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두 객체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싱크로나이즈의 존재 여부를 따져요. 얘는 싱크로나이즈가 있고 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뭐냐면 동기화, 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레드 쉐이프를 할 때 동기화 전략이 있었거든요. 락을 걸어줘서 순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의 스레드가 작업을 할 때, 야, 너 다른 스레드는 작업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거죠. 이 싱크로나이즈가.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가 있는 게 스프링 빌더고, 없는 게 스프링 버퍼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가 있는 스트링 버퍼는
잠깐만요. 자, 잠깐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반대로 했군요. 싱크로나이즈가 있는 게 스트링 버퍼고 없는 게 스트링 빌더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있기 때문에 스레드 쉐이프가 많은 데서도 안전하게 스레드 쉐이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 버터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스트링 빌더는 그 싱크로나이즈가 없기 때문에 요 동기화를 알 수 없어서 단일 스레드일 때 안정적인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자세한 건 참고 블로그요. 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퀄 세시 코드는 잠깐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 객체의 동등성 비교예요. 예를 들면은 잠깐 아주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스튜던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A로 자, 여기서 객체가 이제 만들어놨죠. 근데 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요 나중에 롬북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쓰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롬북 라이브러리. 이거를 가져 사용하면은 요 이퀄스에서 값이 같기만 하면 여기 있네요. 이제 A로 여기 값이 같으면 이퀄스를 사용하면 이퀄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그게 true가 나온다. 이렇게 리팩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원래는 이걸 안 쓰면은 값이 같더라도 할당된 메모리 주소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폴스가 나오거든요. 이걸 안 쓰면 이걸 쓰면은 값이 같기만 하면은 같게끔 쓸 수 있다. 이퀄스에서.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값의 동등성을 위해서 쓰는 요 어노테이션 equals and 해시 코드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파이널 키워드가 있어요. 파이널 키워드도 대표적인 이뮤터블 전략이고 이제 값이 변치 않게 거를 기본으로 잡고 세팅한 키워드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초기화 작업을 하는 키워드인 거죠. 얘는 분명히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잠깐 이제 이퀄스 해시 앤드 해시 코드가 나와 있는데 아까 똑같은 스튜던트 객체에서 이 필드에서 이 파이널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초기화 작업을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있겠는데 처음 객체를 생성할 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튜드 1은 이제 요 값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변치하는 불변 객체가 됩니다. 이제 더블 객체로 된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문자열인데, 자, 이거는 간단해요. 일단 저희 그냥 단순히 객체를 이제 제이슨 문자열로 변해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제이슨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맵 같은 거죠. 키 밸류 형태로 밸류 형태로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객체에 담아가지고 문자열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제 단순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요 어노테이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어노테이션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바꿔줘요. 근데 일반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뭘 쓰냐면 이제 제이슨 라이브러리 쓰거든요. 제이슨 라이브러리 웨이브를 가져와서 얘를 이제 가져와서 쓰면은 어떻게 활용하면은 내가 이 퍼선이라는 객체를 일단 제이슨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만들었죠. 제이슨 객체를 가지고 json.toJson 그 다음에 요 객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줘서 이제 문자열로 이제 반환되죠.
이걸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키밸류 이런 형태로 이제 보내준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데이트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로컬 데이트는 모던 자바에서 나왔던 자바 파일 버전일 때 나온 객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값을 어떻게 할당한 객체란 말이에요. 일단 그 중에 기존에 쓰던 데이트 객체가 있었어요. 얘랑 비교를 하자면 결론은 그냥 로컬 데이트 타임을 써라. 만약에 로컬 데이트 이걸 사용한다면 로컬 데이트나 로컬 데이트 타임 이걸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더 메소드 형태가 더 다양해서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사실은 셧업에서 사용할 때 느낀 점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메소드로 이걸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안 이용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아까 제이슨 문자를 변하는 것처럼 얘도 스트링으로 바꿔줄 일이 많아요. 얘도. 그럼 요 로컬 데이트 타입 이런 객체를 문자열 또는 문자열을 이걸로 바꾸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는 이제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를 h로 들게요. 로컬 데이트 타임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포맷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확인하면 이런 형태로 문자열로 바꿀 수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은 문자열로 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를 똑같이 요 내용으로 가져와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포매팅한 메서드 구조 방식을 그냥 한번 쓰면은 가져와서 계속 쓰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쓰시면 됩니다. 활용만 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만 몇 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데이트 타임 포맷 또는 제이슨 포맷 이런 어노테이션 있거든요. 이걸로 써서 가지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4주차 모던 자바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모던 자바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그 스트림이라든지 람다라든지 그리고 로컬 데이트 타입 옵셔널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잘 활용하시고 그냥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의 측면에서 이제 저는 활용의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더 디테일한 건 참고 블로그 참고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이것이 자바다 라는 책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책을 한번 사서 먼저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급하신 분들은 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노션 내용 가지고 정리한 걸 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현업에서 바로 이제 투입하신 분들이나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던 자바 스터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